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조 전 대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지지세 몰이를 한다면 민주당이 독점해온 호남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치러진 지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호남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영광 곡성에 이어 올해 담양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민주당을 위협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구속 수감 이후 지지세가 다소 주춤하는 듯했지만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조 전 대표가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의 기왕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로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지역의 정치 지형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독점 구도에 도전해왔던 조 전 대표가 새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만 바라봤던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도 경쟁 정당인 조국 혁신당이 있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컨대 부당하게 컷오프를 했을 때 민주당을 이탈해서 조국당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지역에서의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했지만 내년에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본선 경쟁을 펼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혹은 경쟁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을 특별 사면한 가운데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지난 3월 채용 비리로 직위를 상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등과 관련해 박 전 군수의 정책을 거듭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소상공인과 청년, 노동계, 농민 등 모두 2,18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5월에 큰 불이 났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해체를 위한 행정 절차가 다소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해체 공사는 이르면 내일부터나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이 시작된 지점에서 화재 감식기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주 첫 합동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대형 화재는 타이어 재료를 혼합하는 오븐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발생 3개월여 만에 시작되는 해체 작업은 처음 불이 난 지점에 설치된 화재 감식기를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감식기는 발화 시점에 화재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센서입니다. 그동안은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화재 조사와 감식은 물론 접근도 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광주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곳에서 오는 18일 첫 합동 현장 감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또 번졌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본격 철거에 앞서 이번 주는 수월한 현장 감식을 위해 발화 지점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그 감식기 먼저 찾아냈고, 또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원인 분석을 하시겠죠, 이제. 그리고 그 철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다만 오늘부터 예정됐던 해체 작업은 절차가 다소 늦어지며 이르면 내일부터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산구는 지난주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착공 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관련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체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지금 해체 허가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
진행했고요. 이 해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안전을 위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해체 공사는 철거용 특수장비, 데몰리션 8대 등이 투입돼 오는 11월 초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을 연내 가동하고 2028년 한평 신공장 가동 일정에도 최근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계속된 수익성 악화로 최근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여천 NCC가 이번엔 부도설에 휩싸였습니다. 운영자금 3천억 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자금 투입에 부정적이었던 DL케미칼이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 디폴트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3위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여천 NCC. 수익성 악화로 지난 8일부터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돌연 부도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여천 NCC는 차입금 등을 갚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운영자금 3,100억 원을 확보해야 했던 상황. 한화 측은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DL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계속해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제기됐고 직원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로서는 좀 충격이고 생존권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고. 여천 NCC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DL케미칼이 받아간 배당금은 2조 2천억 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DL 측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어 여천 NCC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디폴트 위기는 넘겼지만 이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누적 손실은 8,200억 원에 달하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도 한화 측과 DL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총 2천억 원을 투입한 바 있어 양대 주주의 여천 NCC에 대한 체질 개선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생후 2개월 남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밥을 제때 주지 않아 남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교희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아 보름 전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 진술로는 영양 공급 부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은 국가수 감정 결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친모는 친부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가져 숙박업소에서 수개월 장기 투숙해오다 지난 5월 말쯤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지인을 만나 자신이 감금을 당했고 출산한 아이도 죽어버렸다고 얘기했고 해당 내용을 접한 지인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숨진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감금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곤 등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죄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교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위까지 밀리면서 가을 야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젠 남은 경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후반기 대반전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 소식 김영찬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터진 최용우, 위즈덤, 김호령 선수의 홈런 3방. 그러나 기아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발 이의리 선수의 제구 난조와 아쉬운 수비로 NC에 대량 실점하며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뼈아픈 건 김도영 선수의 부상 이탈. 김도영은 지난 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2, 3주 재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구단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사실상 김도영의
시즌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정규 시즌은 결과를 떠나서 일단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조금 치료에 좀 전념하는, 재활에 전념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불펜 투수 조상우 선수의 복귀입니다. 5선발에 이어 조상우와 전상현,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승리조가 완전체가 되면서 기아는 현재로선 투타에서 해볼 만한 전력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길 경기는 확실히 잡으면서 가을 야구를 노려야 합니다. 지금 4위하고 5위 두 자리 놓고 5팀이 지금 경합을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뀌는데 매 경기 하루하루를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원정 12연전 중 절반의 경기를 마친 기아는 이번 주 삼성, 두산을 상대로 선두권 재진입을 노립니다. 한편 기아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동걸 불펜 코치를 1군 투수 메인 코치로, 이종호 퓨처스 투수 코치를 1군 불펜 코치로 보직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에 나섰지만 폭발물이나 이상 징후가 없어 3시간여 만에 종료했습니다. 경찰은 협박범이 언급한 롯데백화점은 광주 동구에 있고 서구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어 두 백화점 모두 수색했으며 이 때문에 두 곳 모두 개장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협박범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고흥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수중 모터를 정비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감전돼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수중 모터가 작동하지 않자 부유물을 빼내기 위해 정화시설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방수복 외에 별다른 안전 관련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김성장흥 군수와 이병훈 전 광주 국회의원, 이원택 전북 국회의원 등 3명이 내정됐습니다. 서삼석 위원장은 내정된 수석 부위원장단의 풍부한 입법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특위가 호남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발전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광역별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지역 정치인과 시장 군수 등 현장 전문가와 학계 등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